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 두 가지, 즉 수치형과 문자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더 복잡하고 유용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기 이전에 오늘은 함수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습 시간의 연습 문제는 대부분 이러한저런 기능을 실행하는 함수를 작성하세요 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니까 함수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이해하고 직접 코드를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수라는 말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많이 듣던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인 것은 2차 함수와 그 그래프입니다. 함수 fx는 실수 x가 주어질 때 그 거듭 제곱을 짝짓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가 주어지면 그에 대하여 다른 무엇인가를 연결하는 것이 함수의 수학적 정의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도 비슷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함수라는 말에서 함은 보관함, 우편함에서처럼 상자라는 뜻이니까요. 이 그림에서는 상자에 토끼를 집어넣었더니 비둘기가 되어 나왔네요. 즉 마술상자입니다. 파이썬에서의 함수는 인자가 주어지면, 즉 무엇인가가 상자에 들어가면 상자 안에서는 파이썬 코드가 실행되고 그 결과로 무엇인가가 리턴되는, 즉 무엇인가가 상자에서 튀어나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법 같은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여 그것을 함수로 만들면 말 그대로 마법 상자를 만들 수도 있게 되겠네요. 이때 함수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인자라고 부르고 반환되어 나오는 데이터를 리턴 값이라고 부릅니다. 들어가고 나온다는 점에서 이 함수의 입력과 출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학에서의 함수와 조금 다른 점은 인자가 없는 함수가 존재할 수도 있고 리턴 값이 없는 함수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잠시 후 함수의 예제를 보시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파이썬에서의 함수는 파이썬 문장들, 즉 코드를 묶어둔 단위입니다. 이처럼 코드를 단위로 묶어서 이용하는 근본적 이유는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기능을 한 곳에 모아두고 재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잠깐 우리는 이미 몇 가지의 함수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프린트 함수는 인자로 주어진 내용을 글자로 출력하기 위해 이용했고, input 함수는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을 문자열로 받아들이기 위해 이용했습니다. print 함수는 리턴 값을 가지지 않는 함수의 대표적인 예로 생각할 수 있겠고, input 함수에서는 인자를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예를 보았습니다. 또한 length 함수는 인자로 문자열을 주면 그 길이를 리턴 값으로 반환하는 함수였습니다. 이처럼 자주 이용되는 기능들, 그러니까 화면에 무엇을 출력한다든지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들인다든지 주어진 문자열의 길이를 구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필요해지는 기능일 테고, 이 함수들은 그런 기능을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직접 구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파이썬이 이미 제공해주고 있는 함수들입니다. 물론 프로그래머가, 즉 여러분이 직접 함수를 만들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함수를 만들어 이용하고 싶어질까요? 첫째, 자주 이용하는 기능을 함수로 만들어두면 같은 또는 비슷한 코드를 반복하여 입력할 필요가 없어져서 편리합니다. 둘째, 함수로 만들어둔 특정한 기능에 대해 수정이 필요해지면 그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만 고치면 됩니다. 만약 반복해서 비슷한 코드를 여기저기 써두었다면 각 부분을 일일이 고쳐야 하겠죠. 셋째, 자주 이용할 기능을 함수로 잘 만들어두면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작성하다 보면 자주 이용할 것 같은 개별 기능을 잘게 나누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로 만드는 것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함수를 만드는 일을 함수를 정의한다 라고 말합니다. 파이썬에서는 def, define을 줄인 말이겠죠. 이 def를 만나면 그 다음에 주어진 단어를 이름으로 하는 함수가 정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함수의 내용 중 아무것도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 function name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파이썬은 그때 그것이 이 함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함수의 코드를 실행합니다. 괄호 안에는 이 함수가 입력으로 받아들일 인자를 나열합니다. 인자는 없어도 되고, 물론 그런 경우에도 괄호를 여닫기는 해야 합니다만 여러 개를 나열해도 됩니다. 인자를 구분하는 데에는 콤마를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자를 나열한 괄호를 닫은 뒤에는 콜론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래에다가 함수의 몸체, 즉 body를 구성하는 코드를 씁니다. 예를 들면 def func 괄호 x, y 하고 콜론을 찍고 그 아래 z는 x 더하기 y라고 적었습니다. 그 후에는 return z라고 썼는데 이렇게 하면 인자로 주어진 두 수 x와 y의 합을 구하여 z라는 변수에 대입하고 그 후 z라는 변수의 값을 리턴하는, 즉 두 수의 합을 구하는 함수를 작성한 것입니다. 잠깐, 그런데 여기 두 수라고 적은 뒤에는 물음표가 찍혀 있네요.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파이썬의 함수는 자신에게 인자로 전달되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가정도 하지 않습니다. 즉 동일한 함수의 인자로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데이터형의 인자를 받았을 때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은 이 함수의 몫입니다. 함수의 몸체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파이썬은 들여쓰기 수준이 같은, 즉 같은 만큼 들여쓴 코드를 같은 덩어리, 즉 같은 코드 블록으로 취급합니다. 이것은 함수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등장하게 될 다른 프로그램 구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본 학생은 어쩌면 우리가 처음에 실습으로 살펴본 구구단 프로그램에서도 어떤 부분의 코드는 다른 부분의 코드보다 더 안쪽으로 들였었던 것을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드를 입력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실습에 이용하는 구름 에듀에서는 def라고 쓰고 맨 끝에 콜론을 찍은 후에 리턴 키를 치면 자동으로 조금 들여쓴 자리에서 다음 줄의 입력을 기다립니다. 잠시 후에 한번 해보세요. 주의하실 점은 들여쓰기에 빈칸, 즉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입력한 빈칸과 탭 키를 눌러서 한 번에 여러 칸씩 들여쓴 것을 섞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칫 눈으로 보기에는 같은 만큼 들여쓴 것처럼 보여도 파이썬은 서로 다르게 들여쓴 것으로 판단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 보인 코드의 예에서는 붉은 네모로 묶은 네 줄이 func라는 함수의 body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네 줄은 다른 부분보다 왼쪽을 조금 들였었습니다. 함수의 body인 이 네 줄을 쓴 뒤에 다시 함수의 바깥에 있는 코드를 적을 때는 원래 함수 바깥에서 쓰던 들여쓰기 수준으로, 즉 def와 왼쪽을 맞추어서 적습니다. 만약 가장 바깥쪽의 코드라면 가장 왼쪽에 붙여서, 즉 전혀 빈칸이 없이 쓰겠죠. 따라서 이 프린트 문장은 함수 func 내에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만들어둔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의 이름을 불러서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말로는 함수의 호출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function call이라고 합니다. 함수가 이미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x equals function name 괄호 a, b 이런 모양의 문장을 만나면 파이썬은 function name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를 찾아서 그 함수에 괄호 안에 쓰인 인자들을 전달하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리턴되는 값이 있다면 그 값을 x라는 변수에 대입합니다. 즉, 이 문장은 함수의 호출문과 변수에 대한 대입문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예에서는 별로 함수로 만들 필요도 없어 보이는 단지 두 수의 곱을 구하는 코드를 times라는 이름의 함수로 정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times라는 함수에 2와 4라는 두 정수를 인자로 주어 호출해 보았습니다. 예상한 바와 같이 2 곱하기 4의 값인 8이 이 함수의 실행에 의해서 리턴되었고 여기서는 그 값이 파이썬 대화형 세션에 의해서 바로 출력되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에서는 인자의 데이터형이 무엇인지를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3.14라는 부동소 수점 실수와 4라는 정수를 각각 인자 x와 y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x라는 변수에 이 함수의 리턴 값을 대입했습니다. 이 새로운 x라는 변수는 함수 times 내의 인자 x와는 다른 변수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예상한 바와 같이 3.14 곱하기 4의 결과인 12.56이라는 값이 x에 저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네요. 심지어는
인자로 문자열과 정수를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네요. 여기에서는 인자 x에 ab라는 문자열을, 인자 y에 4라는 정수를 전달했고, 함수의 실행에서는 수의 곱셈이 아니라 문자열의 반복이 계산되었고, 그 결과로 ab, 즉 ab가 4번 반복된 문자열이 리턴되었습니다. 만약 곱셈 기호에 의한 연산이 가능하지 않은 인자를 전달한다면 이것은 에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 예상된다면 그것을 알아내고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은 함수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에러 처리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함수의 정의와 호출에 관련한 간단한 예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func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합니다. 파이썬에서는 항상 함수가 호출되기에 앞서 우선 정의되어 있어야 하므로 아래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기 이전에, 즉 그보다 위에 이 함수의 정의를 적었습니다. 이 함수는 x의 제곱에 y를 더하여 그 값을 결과로 리턴하네요. 첫 번째 예는 3과 2를 인자로 전달하여 그 리턴 값을 a라는 변수에 담고 변수 a의 값을 출력해 보았습니다. 예상하기로는 3의 제곱인 9에다가 2를 더한 결과인 11이 출력될 것입니다. 두 번째 호출에서는 문자열 포매팅을 위한 자리에다가 함수의 호출문을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함수의 호출은 식의 일부로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만나면 해당 식의 계산을 위해서 우선 함수가 호출되어 그 값이 리턴되고, 리턴되는 값을 그 자리에 적은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됩니다. 2의 제곱인 4에다가 5를 더한 값, 즉 9가 결과로 나오겠네요. 세 번째 예에서는 함수의 인자로 변수를 포함한 수식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함수의 호출 이전에 우선 인자의 값이 계산되고 그 값이 전달됩니다. 즉, 첫 번째 인자인 x에는 상수 3의 값이 전달되고, 두 번째 인자인 y에는 b 더하기 1의 값, 즉 1 더하기 1인 2가 계산되어 전달됩니다. 따라서 그 리턴 값은 첫 번째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3의 제곱 더하기 2인 11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예는 어떠한가요? 인자 x에는 문자열 a, b, c, d를 전달하고 인자 y에는 2를 전달했습니다. 실행해서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11, 두 번째 결과는 9, 세 번째 결과는 또다시 11, 모두 우리가 예상한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은 에러입니다. 에러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다섯 번째 줄, 즉 함수의 리턴 문장에 있어서 x 곱하기 곱하기 2, 즉 x의 제곱을 계산하려다 보니 문자열과 정수에 대해서 거듭 제곱을 계산할 줄 모르겠다고 하면서 에러를 뱉어냈습니다. 이것 역시 예상한 결과입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반복하여 이용할 기능을 한데 모아두고 자꾸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함수를 만들다 보면, 심지어는 어떤 함수를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쓸모가 있으니까 사용해보라고 나에게 주었다면 그 안에 어떤 이름의 변수를 사용했는지 다 알고 그와 같은 이름을 내 코드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피해야 할까요? 그러지 않기 위하여, 즉 함수 내에서 이용된 변수 이름이 바깥에서는 의미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범위 규칙, 영어로는 scope rule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함수 내에서 사용된 변수는 함수 바깥에서는 의미를 갖지 않으며 같은 이름을 이용하더라도 함수 바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때 함수 내의 범위를 지역 범위, local scope라고 부르고 바깥의 범위를 전역 범위, 글로벌 스코프라고 부릅니다. 예제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에서는 함수 내에 z는 x 더하기 y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함수 안에서는 x라는 변수가 정의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있었더라면 그 값을 이용했을 테지만 함수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변수는 혹시 그 밖에서 의미를 갖는 이름인지를 검사합니다. 앞에서 x는 99라는 문장에 의해서 이 x라는 이름의 변수에는 글로벌 스코프, 즉 전역 범위가 부여된 바 있습니다. 이 값을 취합니다. y는 어떠한가요? 이 y는 함수 func의 인자로 전달된 것입니다.
z는 x 더하기 y라는 덧셈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이렇게 a는 func 괄호 1이라는 호출을 만나면 그 리턴 값은 99 더하기 1인 100이 됩니다. 하지만 함수 안에서 지역 범위로 정의된 z는 함수 바깥에서는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함수 안에서 전역 범위를 가지는 변수와 같은 이름을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예에서는 x라는 변수는 이미 전역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고 그 값은 88입니다. 함수 안에서는 또다시 x라는 이름의 변수를 정의하여 99라는 값을 담았습니다. 이때는 지역 변수로 정의된 x는 함수 바깥의 범위, 즉 전역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func 함수를 호출한 후에도 전역 범위에서 x의 값을 출력해보면 함수의 실행 이전에 저장되어 있던 88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함수 안에서 이용한 지역 변수의 이름이 x로 동일해도 이 두 개의 변수, 전역 x와 함수 내 지역 x는 서로 다른 변수라는 뜻입니다. 파이썬이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만 이용하는 값을 저장하는 변수 이름을 정할 때 밖에서 사용되는 이름이건 아니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를 이용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마지막 예에서 보인 것처럼 함수 내에서 변수 이름 앞에 global이라는 키워드를 적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x라는 이름은 전역 변수 x를 가리키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예에서 보인 것처럼 함수의 실행 이전에 출력한 x의 값은 88이었으나 함수의 실행 결과 전역 변수 x의 값이 99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수의 인자 전달 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즉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인자는 함수의 정의에서 괄호 안에 나열된 순서와 함수의 호출에서 괄호 안에 나열된 순서로 각각 연결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함수 f, a, b, c의 정의가 있고 함수가 실행되면 전달된 인자를 단지 출력하는 코드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서처럼 f1, 2, 3이라고 해서 호출하면 첫 번째 인자인 a에는 1의 값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인자인 b와 c에는 2와 3의 값이 각각 전달됩니다. 프로그램 코드가 사람이 더 이해하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인자의 이름을 함수의 호출문 괄호 안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c equals 3, b equals 2, a equals 1으로 괄호 안에 인자의 이름을 적고 등호로 연결하여 값을 주면 각각 a에는 1, b에는 2, c에는 3의 값이 인자로 전달됩니다. 이 두 방법을 섞어 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예에서는 a는 첫 번째이므로 괄호 안에 자리에 의하여 1이 연결되었고 b와 c는 인자의 이름을 적어서 각각 2와 3의 값을 전달했습니다. 함수의 인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하나는 인자는 함수 내에서 지역 범위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인자의 이름을 이용해서 함수 안에서 다른 값을 대입한다고 하더라도 함수를 호출한 쪽에서 인자로 전달한 변수의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에서 함수 g는 x와 y를 인자로 받아 x에는 10을, y에는 20을 대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함수 안에서 x와 y의 값을 각각 출력합니다. 이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출력되는 값은 보시다시피 10과 20입니다. 함수 안에서 프린트가 실행될 때 x와 y의 값이 각각 10과 20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도 그 함수의 인자로 전달했던 변수 a와 b의 값은 여전히 1과 2입니다. 함수 내에서 인자는 지역 변수로 취급되기 때문에 함수 바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수가 실행되다가 리턴 문장을 만나면 그 함수의 실행은 종료됩니다. 프로그램의 실행은 이 함수의 호출이 이루어졌던 곳으로 복귀합니다. 만약 리턴문을 만나지 않으면 그 함수의 몸체 끝까지를 코드를 실행하고 복귀합니다. 그와 동시에 리턴문에 뭔가를 돌려주는 내용이 적혀 있으면 이 값을 계산하여 함수를 호출한 쪽에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리턴 값은 꼭 하나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f라는 함수는 두 인자를 받아 그 합과 차를 계산하고
둘 다 리턴합니다. 리턴 문장 아래에 프린트가 있어서 이 프린트 문이 실행되는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이 예에서처럼 a, b는 f 괄호 10,5로 이 함수를 호출하면 a에는 10과 5의 합인 15가, b에는 10에서 5를 뺀 값인 5가 대입됩니다. 또한 print hello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전에 return을 만나서 함수의 실행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동영상 안에서 내용을 직접 실습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동영상 안에서의 실습은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반드시 실습창을 이용해서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해 보시고 실습 강의 시간에 연습 문제 풀이를 충실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가 무엇인지, 왜 함수를 이용하는지를 살펴보았고 파이썬에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 호출하는 방법도 배워보았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은 거듭 이용될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함수를 작성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실습 연습 문제는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함수를 작성하라는 식의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함수와 연관한 조금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은 범위 규칙입니다. 함수가 인자로 전달받은 변수와 함수 안에서 새로 만든 변수는 함수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 함수 바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함수에 인자를 전달하는 약간 다른 방법, 즉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과 리턴 문장에 의하여 둘 이상의 리턴 값을 반환하는 방법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파이썬에서의 함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뭔가 조금씩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코드의 종류가 늘어납니다. 조금만 더 진도가 나가면 이제는 점점 컴퓨터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모양새들을 하나하나 갖추어 나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두 가지의 사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이건가 저건가 이런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 서로 다른 일을 행하는 것이 그중 하나고, 다른 하나는 많은 양의 데이터에 대해서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컴퓨터라는 것은 사람이 다 처리하기에는 벅차도록 많은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있는 것이니까요. 다음 시간부터는 프로그램이 조건을 판단하도록 하는 일,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도록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